이번 시간은 장기보전의 이해 시간인데요. 장기보전팀의 방대일 수석님 모시고 강의 진행될 텐데, 방대일 수석님은 GA 지점장으로 보내신 시간이 적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공감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니즈에 맞는 그런 교육 준비 아마 해주실 겁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상호의 인사. 감사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보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눈빛을 뵙자하니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럴 때 제가 잠 깨는 제 지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왼손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왼손을 펴주시고 V자를 그려주세요. V자를 그리시면 V자에 홈 있죠? 홈을 꾹꾹 눌러주세요. 좀 잠 깨시나요? 네. 전혀 안 그래요.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에 손톱 밑을 꾹꾹 눌러주세요. 세게 눌러주세요. 네. 잘 안 깨시죠?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귓볼 있죠? 귓볼 전에 미간 가운데를 꾹꾹 눌러주세요. 자, 깨야 한다 하면서 안 깨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귓볼 있습니다. 귓볼을 잡아 당겨주세요. 아플 정도로. 어떻게 좀 잠 깨셨습니까? 네. 지금 안 깨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주무시랍니다. 농담이고요. 네, 지금 식사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교육받으실 텐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2시 50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장기 보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홍 수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저도 장기 보전팀 이전에 GA 지원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오늘 교육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봤던 게 그때 어려운 점도 많고 재밌던 점도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갔을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교육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대리점 팀장님들 있죠? 팀장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 지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이고 누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형 누나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GA 팀장님들은 GA 지점장님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거냐, 상품 질문부터 하면서 언더라이팅 그리고 장기 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상품 교육은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특히 장기 업무 관련해서 질문이 오면 저도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이게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멈 하다가 팀장님들한테 제가 팀장님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느 날 팀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롯데 지점장은 알아보기는 잘 알아봐. 바로 대답 못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시면 장기 업무 관련해서 특히 보전 관련해서 질문을 가끔 받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장기 보전 관련 업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전의 이해로 시작을 하겠고요. 첫 번째는 장기 보험의 교육부터 두 번째는 장기 업무 이해, 세 번째 표시는 안 했지만 갱신 관련 사항을 오늘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교육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나씩 체크하면서 빨리빨리 스킵하는 개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손해보험의 정의란 손해보험 상품은 유혈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상품은 뭐냐? 생명이 되죠.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에 관해서 보장하는 보험. 그리고 재사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감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상품의 구조가 있는데 장기 손해보험이란 뭐냐?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일장자가 있잖아요. 아니,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일장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품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보험 상품하고 장기 손해 상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험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환급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들어야 3년, 보통 1년일 텐데요. 장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최대 100년 이상의 보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게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알고 있고요. 보험료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성된 순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보험, 기타 사업비로 구성된 보험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환급금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 대신에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중도 환급금, 만기에 가서는 만기 환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급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보험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화재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기타 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로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게 화재보험이고요. 두 번째, 장기 종합보험은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 손해 보장 등 2가지 이상을 보장할 때가 지금 장기 종합보험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신체의 상해로 인해서 발생할 때 장기 상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상품 중에서 저희 회사 배점프 보험이 지금 장기 상해보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활동불능, 의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한 상태, 이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고요. 내케어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험에는 상해, 질병, 간병 보장 등 2가지 이상의 보장을 함께하는 보장이고요. 보통 실손보험을 장기 기타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장담보에 따라서 담보 구성이 달라지는데 실손담보하고 정액담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손담보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죠. 실비담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비를 A부터 B회사까지 C회사까지 다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가입한 회사만큼 내가 보장받은 보험료를 다 누적해서 줄까요? 아니요. 아니죠. 비례보상입니다. 많이 가입을 하더라도 비례보상입니다. 그리고 정액담보로 대표적인 거는 암진단비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A부터 C회사까지 암진단비를 제가 1,000만 원을 가입했어요. 세 군데 1,000만 원을 가입했으면 암진단을 받았을 때 3,000만 원이 나오게 정액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담보의 보상방법에 대한 분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약의 기본사항에는 납입기간, 보험기간, 납입주기, 그리고 피보험자 직업이 있겠습니다. 이 납입기간은 뭐냐? 보험료를 계약자가 총 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기납과 단기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납은 뭐냐면 내가 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돼요. 단기납은 뭐냐? 여기 표시된 것처럼 10년, 20년, 30년 일정한 연수만큼만 보험료를 내고 보장기간을 따로 가져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20년당 80세 만기 이런 거는 단기납 상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은 뭐냐?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새만기하고 연만기가 있겠죠. 연으로 끊어진 10년, 20년, 15년, 30년 뭐 이런 그 만기를 연만기라고 하고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서 새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새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주기인데요. 월납부터 뭐 2월납, 3월납, 연납, 일시납 같은 그 납입 주기가 있습니다. 이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가 변동에 따라서 그 갱신형 담보, 비갱신형 담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형 담보는 뭐냐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10,000원짜리 갱신보험을 가입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10,000원 유지될까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갱신형 담보는 최초 가입자가 145년을 선택해가지고 그 해당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갱신형 담보입니다. 반면에 비갱신 담보 같은 경우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내가 최초에 10,000원짜리 담보를 가입했다. 변경 배상 발생 안 했다. 그러면 만기까지 10,000원, 납입 기간까지 10,000원을 계속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오전에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뭐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보험료를 구성하는데 영업보험료부터 타가지고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그 하단의 개념까지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롯데손해보험이 10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한 계약당이요. 그럼 매월 자동이체로 1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영업보험료. 그러면 난 영업보험료만 내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영업보험료 안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부분 보험료도 있고, 그리고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적립 부분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부분 보험료를 내가 7만 원을 낸다. 7만 원을 낸다고 봤을 때 보장 보험료는 어떻게 쓰느냐?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금 사고 접수했는데 사고 접수에 대한 보험금은 보장 보험료에서 나가신다고 보십니다. 적립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이 보장 보험료 하단에 있는 개념은 뭐냐? 위험 보험료하고 저축 보험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보험료가 뭐냐면 내가 질병사망 담보를 10,000원짜리를 가입을 했어요. 비갱신으로. 그러면 20년당 80세 만기까지 제가 질병사망을 계속 내요. 20년 동안. 그러면 질병사망 보험료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비갱신이니까. 근데 내가 나이를 하나, 둘, 셋 먹어갈 때마다 저의 위험률이 더 커지겠죠. 네. 위험률이 더 커지는데 이 비갱신 담보의 보험료를 일정 금액을 내는 거를 보장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 위험도가 커지는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게 그 보장보험료의 저축보험료입니다.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립보험료 부분에는 적립보험료하고 적립순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도 또는 만기 환급금에 지원이 되는 보험료로서 납입된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에 대해서 적용 이율로 불리하여 만기 환급금 지정각이 적립된다. 이 말이고요. 나중에 그 중도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에 재원이 되는 게 적립보험료입니다. 근데 나중에 막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내가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만기 환급금이 나올 줄 알고 계약을 쭉 넣었어요. 넣었는데 순수보장성입니다. 순수보장성이란 뭐냐면 적립보험료 없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가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가보험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험회사 모집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장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적립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있는데 신계약비는 신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수당수수료, 지점 운영비 같은 것을 신계약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비용, 인건비가 있고 임차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지비라고 하고 수금비는 우리가 자동이체로 빠지거나 매월 계속분이 나가잖아요. 이 계속분에 대해서 발생할 때 보험료 수금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이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내가 단순히 10만 원을 낸다고 해서 10만 원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보장보험료도 있고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지금을 보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축보험료는 나중에 미래의 위험을 위해 내가 저축한다는 개념의 저축보험료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질병사망 담보를 10,000원짜리를 가입했는데 20년 납을 해야 돼요. 근데 위험보험료 자체는 내가 어릴 때 가입했으면 위험보험료는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적으면 내가 내는 보험료는 동일하잖아요. 10,000원을 그대로 내잖아요. 보장보험료를. 근데 거기서 차지하는 위험보험료는 초반에 적어요.
근데 보험료는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저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쌓이겠죠. 이 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나는 이제 그 위험보험료 10,000원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보험료로는 내 보장을 커버를 못해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때 쌓아놨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저축보험료, 보장보험 저축보험료로 나머지 후따를 커버하는 게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잉여분으로서 그 후반에 지금 부족분을 메꿔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장기보전팀 업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세요. 어떤 전화냐면 대부분 우리 장기 지원팀, 인수팀 전화를 저희 쪽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장기 보전팀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족가다 지원을 나가셔가지고 어렵게 원사랑 통화 연결됐으면 이때는 뭐 궁금한 거 빨리 물어봐요. 근데 담당자가 돌아오는 대답이 장기 지원팀으로 전화하세요. 장기 보전팀으로 전화하세요. 허탈하잖아요. 바쁘신데. 그래서 장기 보전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 유지 관리, 업무 처리 지침 제정, 변경 교육. 예, 계약을 유지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신계약 이후에 계약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하잖아요. 그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장기 보전팀이에요. 그래서 유지에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릴 갱신 관련 업무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금 관련 업무, 그리고 그 유지하면서 민원 발생 많이 하죠. 발생에 대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지급금 관리 업무라고 하는데 뭐 해약환급금이라든지 중도환급금이라든지 만기환급금, 연금이라든지 이런 고객한테 나가는 그 지급금을 재지급금이라고 해요. 이 금액에 대한 검증 및 검수 그리고 운영까지 유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계약 관련 업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내문 및 질문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 보전팀의 업무고요. 그러면 그 장기 보전팀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변경배서라고 하는데 변경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경배서가 뭔지. 그래서 변경배서란 계약자의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낙, 변경지침 및 인수지침으로 가입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는 초반에 신계약을 가입했는데 질병 상황을 내가 1억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나를 8천만 원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변경배서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계약에서 가입 이후에 유지하시면서 계약이 변동이 생길 때는 변경배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변경배서 유형이 뭐냐면 담보 변경, 담보가 추가되고 삭제되고 가입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담보 변경이고요. 그리고 명의사항 변경,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변경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 그 계약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끼리는 이제 보통 내가 돈을 낸다 하면은 내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부부싸움 이렇게 있으시면 생존수익자를 변경에 바꿔놓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가 카드이체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보험료 수납 방법을 변경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초반에는 사무직이었는데 갑자기 현장직으로 바뀌었다. 1급에서 2급으로 바뀌었다. 피보험자 직업 변경하는 게 또 주요 유형입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변경한다. 나는 80세 만기인데 90세 만기로 바꾸고 싶다. 세만기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지금 변경 배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로 일어나는 변경 배서 유형이 어떻게 프로세스를 타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장에서 배서 신청을 해요. 배서 신청서를 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신청에 맞게 전산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우리 회사의 인수지침에 어긋나진 않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병담보 같은 경우 나중에 제 팀장님들이 나 질병담보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질병담보는 추가 안 됩니다. 상해담보는 뭐 예상되는 사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질병담보는 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언더라이팅 심사를 통해서 환급금이나 추징준비금이 발생하면 고객한테 받거나 주고해서 결과적으로 배서 완료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직권을 재발송하시는 이러한 경영 프로세스를 타게 되죠. 그러면 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배서를 진행하고 있느냐? 배서를 받는 채널이 뭐냐면 콜센터가 있겠고
그리고 지역단, 예전 지역단이죠. 그리고 본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콜센터가 업무가 많이 확장돼가지고 많이들 콜센터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에서는 대부분이 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형에 따라서 업무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서 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배서를 내가 다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특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피보험자 바꿀래. 피보험자를 나눠놨어요. 근데 변경을 통해서 B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 단체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우리 사장이야. 근데 피보험자는 고용인들이야. 복지 개념으로 이렇게 단체 보험 가입한 경우 있습니다. 이때는 피보험자가 삭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개인 보험에서 피보험자 변경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병담보나 사망담보 때문에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권 설정 계약. 금융기관에서 이 계약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지금 계약 변경이 불가해요. 그리고 압류를 걸었다. 압류를 거면 계약 변경에도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제한사항에서도 변경돼서 해달라고 떼쓰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주요 배서 구비서류에서는 담보 변경이나 계약자 변경, 수금 변경 변경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변경 배서에서 구비서류 같은 경우는 계약자 본인이 오시면 지금 신청서와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특이 케이스 대리인이 들어온다.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인감도장 챙기셔가지고 위임장을 받으셔가지고 배서 신청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존 업무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장기 보존팀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직 손에는 안 잡히시겠지만 대충이라도 조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신규 이후에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부서가 장기 보존팀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 보존팀 업무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이맘때 되면 제가 예전에 GA 지점장 할 때가 생각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2월 달에는 GA 지점,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송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송년회를 많이 하면 이제 지점장들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열이 매겨지죠. 어떻게 보면 어느 대리점에서는 현대가 가장 많이, 롯데가 많이 그렇게 순위가 나눠져요. 그러면 그 순위에 맞게 한 3위 정도까지는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12월 달에는 송년회 때문에 대리점 송년회를 많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저희 단장님께서 저희 지점 실적을 많이 안 하는 대리점이 있어요. 글로벌 금융판매 인천에 있는 데였거든. 근데 그게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가 전략적인 요충지니 너가 거기를 개척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저 거기 가면 교육도 안 잡아주고 우리 롯데 상품도 안 팔아주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단장님께서 이번 송년회 때 네가 뭐 좀 보여라 라는 거예요. 총 없이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가 12월 크리스마스 그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에 뷔페가 같은 층에 있었어요. 뷔페 음식점이. 그래서 송년회를 거기서 잡았다고 해서 갔더니 그러니까 다들 신나셨죠. 벌써부터 텐션 막 올라오셔가지고 팀장님들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석해서 그때 당시에 단장님도 와셔가지고 그때 가라오케를 불렀죠. 가라오케를 불러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은 못 추지만 분위기 맞춘다고 해서 살짝 흔들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1차 마치시고 2차 정도 됐을 때 가셨어요. 지점장님들이요. 원수사 지점장님들. 근데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네가 끝까지 써야 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끝까지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술 한 잔씩 늦으니까 진짜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둥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각자 원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췄죠. 네, 췄는데 그렇게 지금 한 명씩 춤을 추고 나니까 파트너랑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희 어머니 꼴 되시는 분하고 파트너가 됐었죠. 그래서 춤을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추고 있는데
그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좀 춥죠 그냥. 돌려주세요. 뭘 돌려주시는 거지?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돌려주시라고요. 알고 보니 지루가 가면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돌려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제가 뒷정리까지 끝까지 하고 그때 현대지점장이랑 저랑만 남아 있었는데 현대는 뭐 사실 워낙 매출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롯데지점장 고맙다라고 해서 평소에 안 잡아주시던 1월달 첫 교육 롯데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준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동영상도 편집해가고 그리고 간식 뭐 드리지 고민하다 간식 드리고 포장도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육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응도 너무 좋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심지어 필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네, 단장님 말씀대로 해서 이 대리점은 됐다 라고 했는데 그달 실적 25만 원 나왔어요. 열심히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대리점을 선택하실 때는 롯데가 먹힐지 안 먹힐지를 생각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갱신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갱신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지점장님들한테 문의도 많고 총무님들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고객들은. 또 그 고객을 상대하는 설계사, GA 팀장님들은 굉장히 더 예민하시고요. 그래서 주요 갱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갱신보험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되며 보험 구조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고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FAQ를 준비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갱신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갱신보험의 정의는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비갱신형과 달리 갱신주기 1년, 3년, 5년마다 갱신 시점에 연령, 위험률, 의료수가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재선정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갱신 주기마다 자동 갱신되는 보험. 빨간 글씨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갱신 주기 1, 4, 5년마다 보험료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걸 갱신보험이라고. 그리고 특징을 말씀드리면 갱신보험의 보험기간은 최초 가입시 정한기간 1년, 3년, 5년 이거를 갱신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형 보험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 갱신되며 이때 약관은 갱신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 명령 등 제도적인 약관 과정으로 인해 약관이 변경됐을 경우 갱신일 현재 약관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약관에 나와 있던 내용이. 그리고 갱신 보험료는 그 보험료 산출 프로세스에 따라서 산정이 되면서 이 보험료는 다음 갱신일까지 적용이 돼요. 한 번 갱신이 됐으면 내가 기존에 10,000원을 내고 있다 12,000원이 됐어요. 그럼 12,000원은 다음 갱신 때까지 매달 12,000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 담보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리고 갱신형 보험은 폐지 환급금은 갱신 후 보험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갱신 보험료는 기본 계약의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갱신형 보장 기간까지 계속 납입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비갱신형 담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납하면 80%까지 보장이 돼요. 근데 갱신형 담보가 어떻게 돼요? 20년 납하고 80%까지 보장돼요? 안 되겠죠. 문맥상. 갱신형 보험은 80세 만기까지 계속해서 내셔야 돼요. 어떻게? 135년 주기에 맞춰서 달라진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고요.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점. 그래서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가 적용한다. 두 번째, 일정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한다. 세 번째,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한다. 기본 계약 납입되더라도. 그래서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저렴하죠. 대부분이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게 갱신형 보험이에요. 그에 반해서 비갱신형 보험은 뭐냐? 최초 보험료가 비싸죠.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요. 왜냐면 갱신형 대비해서 시작점이 달라요. 근데 만기까지 이 처음에 가입 시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납입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납입기간이 20년이에요. 만기는 80세까지예요. 근데 20년 내고 80세까지 도달할 때까지 보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조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갱신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있거든요. 80세 만기인데 이게 지금 82세가 갱신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보험 기간은 80세. 이때 끝나는 거예요. 갱신도 같이요. 두 번째, 피보험자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 범위 내에 있거. 이 갱신 피보험자 나이가 70세까지인데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75세가 됐어요. 이때는 갱신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나이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됐을 경우. 그래서 연체까지는, 그러니까 정상이나 연체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해약됐던 거나 해지됐던 거를 갱신해 주세요 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구활을 진행하고 갱신을 진행해야 하는데 구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다루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별도 의사표시 없을 때 나 갱신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지 않기 전까지는 매년 3년 또는 5년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만기일의 다음 날까지 갱신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계약자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근데 보시면 갱신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으로부터 종료 연령까지의 기간이 3년 또는 5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함. 이 말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 상품인데 해피아이 사랑보험이라고 있어요.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지금 보험 나이 12세에 19세 만기로 2007년 6월 1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갱신형 보험을요. 근데 가입할 때 5년만 7년 만기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일정한 주기대로 갱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1년, 3년, 5년. 근데 5년이나 7년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갱신이 되냐 보면 이 12세가 17세가 도래했을 때 5년이 지났죠. 2007년에서 2012년 5년 지나고 봤을 때 17세예요. 이때 갱신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17세인데 19세까지만 보험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17에서 19에서 17세면 몇이에요? 2 남잖아요. 근데 일정한 기간이 5년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년만 갱신해준다 이 말인 거죠. 이걸 자투리 갱신이라고 해요. 혹시 이제 갱신이 왜 5년이 안 됐어요? 라고 하시면 새만기가 끝났어요. 새만기가 넘어서는 갱신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자투리 갱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갱신보험료는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갱신보험료 산출 관련해서는 장기 보전팀이 아니라 지금 장기보험 서비스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산출된 보험료를 가지고 저희가 갱신을 관리하는 업무라서 일단은 산출된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해율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률을 산출하고 위험률을 검증하고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 과정인데 통계 분석은 뭐냐면 회사에 집적된 3개년의 지급보험금 통계를 먼저 계산을 해요. 어떤 담보 어떻게 나가고 어떤 담보는 보험금이 적게 나가고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험보험료 계약 건수, 사고 건수, 손해율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담보별, 성별, 연령별 손해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산출된 손해를 가지고 위험률을 산출하게 돼요. 이 위험률을 가지고 보험 개발원.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 갱신보험을 산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담보는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독기관이 있어요. 보험 개발원에 가서 우리는 위험률을 이렇게 산출했으니 적정한지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위험률을 가지고 갱신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후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심보험료 너네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다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갱신보험료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상향이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령의 증가. 피보험자 1살, 2살 먹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율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수가가 계속 올라요. 그래서 연령의 증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갱신 시에 나는 처음에 신계약을 30살에 계약했는데 5년이 지나서 35살이야. 35살에 갱신을 하는데 30살에 나보다 35살에 내가 병을 걸릴 확률이 더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죠? 네. 그래서 피보험자 연령의 증가됨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회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이 상승해요. 이 말이 즉슨 내가 오늘 신상품을 내놨는데 신상품이 현재 시점에 지금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며 의료 수가를 계산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한 20년 지났는데 최초 개발 당시보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손해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기술, 고가의 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허위 청구라든지 아니면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라든지 이러한 요인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집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갱신보험료가 오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서 의료수가, 그러니까 진료비가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네,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갱신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그래프로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손볼패 출처고요. 보시겠지만 롯데부터 시작해서 아이사까지 2017년 대비 19년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수가, 의료비 같은 경우도 누적으로 해서 2009년보다 2020년이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보험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갱신보험료를 산출할 때 또 산출 근거나 산출된 문서가 뭐가 있냐라고 문의가 오는데 이때는 보험약관하고 사업방법서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 갱신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적용한다. 다만 법령 등 제도적인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약관이 변경된 경우 현재일의 갱신일 현재일의 약관을 적용한다. 두 번째, 보험료율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일 현재 제도 및 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갱신을 지금 이번에 발생해서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억울해. 억울해서 나는 이전 갱신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왜냐? 이번에 관한 사항이죠. 현재 일에 갱신 제도를 적용한다. 그래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업방법서에 보시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일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요율은 나이의 증가, 수가의 변동, 유효율의 변동 등의 차이로 변동될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셨어요. 민원이 들어가지고 근거돼라고 하면은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읽으시면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갱신 관련해서 다 같은 갱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갱신이 구조가 크게 4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보시면 약간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갱신 구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구조에는 첫 번째 적립보험료 대체형, 두 번째 적립준비금 차익 대체형, 세 번째 적립준비금 전액 대체형, 네 번째 추가 납입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적립보험료 대체형이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갱신 시 증가하는 갱신형 담보액 보험료를 적립보험료에서 차감한다. 잠깐 무슨 말인지 약간 감이 올 듯 말 듯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갱신 전에는
갱신보험료를 50원을 내고 있었어요. 50원을 내고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갱신이 발생했어요. 근데 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 오른 거죠? 50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50원 증가된 갱신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 얘는 적립보험료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갱신 전에는 적립보험료 200원을 내고 있었는데 증가된 50원은 영수보험료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아닌 적립보험료에서 대체를 해서 증가된 갱신보험료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적립보험료 안에서 해결한다는 얘기죠. 고객은 결과적으로 갱신이 되더라도 동일한 500원을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적립보험료 대체형 상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립준비금 차익대체형 상품이에요. 예, 차익대체는 뭐냐? 갱신 시 증가하는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를 적립보험료에서 먼저 차감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적립보험료 대체형에서 먼저 차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적립보험료에서 차감을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떡하냐? 적립부분 준비금에서 차감을 한다.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에서 먼저 차감을 하고, 두 번째는 적립부분 준비금에서 차감을 한다. 이게 차익대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는 보험료 50원 내고 있었는데 갱신 발생에는 260원이에요. 보험료 너무 많이 올랐어요. 2배 넘게 올랐죠. 3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이 보험료가 차익이 210원이잖아요. 그러면 210원을 어떻게 납입을 할 거냐? 먼저 적립보험료. 내가 지금 갱신 전에는 200원을 내고 있었어. 먼저 210원에서 200원을 빼요. 그러면 적립보험료 0원이 되겠죠? 그리고 갱신보험료 상승분은 10원이 남잖아요. 10원은 어떻게 하느냐? 적립비분 준비금에서 대체를 해요. 10원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적립대체 한 번 차감하고 적립대체 두 번째 차감하는 거예요. 이게 차익대체 유형이에요. 고객은 동일하게 이번에도 영수보험료는 변동이 없어요. 갱신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하게 500원만 내면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설명 한번 드리고 제가 표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적립준비금 전액대체요. 이건 뭐냐면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를 적립부분 준비금에서 차감을 한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갱신보험료를 50원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갱신이 발생했는데 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50원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는 나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했어. 두 번째는 적립보험료도 대체하고 적립대체에서도 적립준비금에서 대체를 했어. 이 방법이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적립준비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적립보험료를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재원이 적립보험료의 저축보험료예요. 그럼 얘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만기환급금 계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적립보험료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왜냐? 고객은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 그래서 50원 증가분은 적립준비금에서 대체를 시킨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적립보험료 차익대체, 전액대체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상품 지금 안 풀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고객님들 갱신 관련해서 민원전화나 문의전화 오면은 설명 들어도 잘 몰라요. 왜냐면 설명하고 있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13년 4월 이후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자. 갱신보험이 어차피 있는 거니까 유지는 그냥 편하게 하자. 어떻게 하냐? 추가 납입형이에요. 이게 보면 갱신보험료가 50원에서 100원을 상승했어요. 그러면 50원 올라간 부분은 적립보험료 대체며 적립준비금 대체며 차익대체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고객 통장에서 50원 더해서 뽑아오자. 설명드렸겠지만 갱신보험료가 상승이 되더라도 고객이 내는 영수보험료는 계속 동일했어요. 500원으로. 근데 추가 납입형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보험료를 그냥 고객 통장에서 받아오자 이거죠. 이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갱신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추가 납입형이 아닌 예전에 팔았던 상품 13년도 이전에 팔았던 상품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고객들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갱신 유형별 갱신 구조를 말씀드렸고, 이 표를 설명드리려면 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적립보험료 대체나 적립준비금 대체나 제가 말씀드렸죠. 적립보험료 대체, 적립준비금 대체. 얘네들은 적립보험료나 준비금에서 대체를 시킨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추가납입변화, 추가납입변화, 추가납입변화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적립보험료를 일정량을 내는데 준비금으로 쌓이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갱신될 때마다 여기서 소진을 시켜. 조금씩 갈가고 나중에는 얘가 준비금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갱신 유지 못하는 거죠? 아니죠. 그냥 그렇죠. 추가납입처럼 그냥 갱신보험료 그냥 붙여서 받자. 고객님 통장에서 붙여서 받자. 그래서 얘네들이 준비금이 다 고갈됐을 경우에는 추가납입 전환이라는 또 갱신 유형을 바뀝니다. 어렵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갱신시 대체보험료 관련해가지고 또 근거, 고객님들 근거 좋아하십니다. 너네들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근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시면 또 이때는 약관하고 사업방법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